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의 역사에 관련된 간단한 스케치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칙 연산으로 들어가서 아주 초보적인 연산들을 이제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분해와 재구성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를 어떻게 쪼개고 그 순서를 바꿔서 더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계산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칙연산. 그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여기다가 좀 풀었었는데요. 산은 넉사자고 법칙 칙자 멀리 흐르련 셀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흔히 저희가 사칙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주로 쓰는 용어고,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가고 나면 이제 수체계가 정수, 음수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유리수까지 확장되고, 실수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덧셈과 곱셈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이제 사칙연산이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배우는데, 저희가 이제 더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더 간결하게 이거를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 연산을 가리키고 있는데, 뺄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음수로 수가 확장되면서 자연수 세계에서는 빼기에 해당했던 것이 음의 정수까지 포함되면서 덧셈의 어떤 일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뺄셈은 처음에는 덧셈과는 독립적인 어떤 다른 것이라고 인식이 됐다가 후에는 이와 같이 덧셈의 일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덧셈의 역언이라고 좀 전문적으로는 부르는데요. 이 덧셈의 역언을 더해 줌으로써 뺄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뺄셈은 저희가 연산에서 살짝 나중에는 빠지게 됩니다. 이제 대학쯤 가면은 이제 덧셈하고 곱셈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2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썼겠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점점 이제 수가 확장이 되면서 유리수가 다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까 3 곱하기 2분의 1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2의 역수, 역언, 곱셈에 대한 역언이라고 전문적으로 부르고 역수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의 역수. 그래서 역수 곱이 바로 나눗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나눗셈도 역시 곱셈의 일종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덧셈하고 곱셈이라는 두 개의 연산만 남게 된다.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네 가지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배우지만 이제 저희가 수 체계를 점점 확장함에 따라서 이 네 개 중에 두 개는 조금 필요가 없다? 혹은 이 연산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부분은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수책이 확장돼 나간다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나중에는 이렇게 덧셈, 곱셈만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뺄셈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덧셈인데요. 덧셈은 모든 연산의 시작이겠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개의 수가 있으면 그것을 가장 먼저는 더하는 거를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돌 하나를 집었다가 돌 하나 또 집으면 두 개가 되고 하나 더 집으면 세 개. 이게 자연스럽게 덧셈이 하자
아마도 가장 최초의 연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덧셈은 더하는 순서를 바꾸면 계산이 간편해지기도 합니다. 더하는 대상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교환법칙,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라는 또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용어 딱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환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이것을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게 뭘까요? 자, 그래서 이거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라고 이것을 부르고, 결합법칙은 연산을 3개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뒤에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걸 한다. 이 연산을 앞에 것을 먼저 하고 나서 뒤에 걸 한다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환법칙은 대상 2개를 바꿔치기 했어요. 대상 2개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근데 결합법칙은 대상의 순서는 그대로 있고요. 괄호의 순서를 바꿨죠. 이 괄호의 순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연산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제가 이제 거기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있어서는 뭐 뒤에 거 먼저 더하나 앞에 거 먼저 더하나 결과는 같겠죠. 그리고 교환법칙 바꿔서 더해도 같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저희가 뭐 증명 같은 거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 수학에서도 마지막에는 이것을 공리 정도로 받아들여요. 기본적인 어떤 성질로 그냥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환과 결합법칙이 덧셈에서는 성립한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 뺄셈은 이게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덧셈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뺄셈은 아까 그 덧셈의 역원의 합이라고 해서 덧셈의 일종이라고 봤지만, 교환법칙을 얘기할 때는 A 빼기 B가 B 빼기 A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만약 덧셈의 일종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맞겠죠. 그래서 덧셈의 일종으로 그 뺄셈을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뺄셈 자체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너무 혼돈을 드렸나요? 자, 요것은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뺄셈은 이렇게 서로 바꿔서 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덧셈의 일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뒤집어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뺄셈은 교환 결합법칙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법칙만 보더라도 뺄셈은 어떻습니까? A 빼기 B 빼기 C하고 A 빼기 B 빼기 C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거는 A 빼기 B 더하기 C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A 빼기 B 빼기 C로 해석이 되니까 당연히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괄호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죠. 뺄셈에서는. 교환 결합 법칙이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에서는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산 법칙의 이름이니까 왜 저걸 결합 법칙이라고 했을까요? 그 어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영어로는 associative인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결합법칙을, 이거를 번역해서 결합법칙이라고 한 건데,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한 건데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 괄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하고는 용어적으로 좀 매치가 잘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연산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서는 이제 보수를 이용한 계산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덧셈 배울 때는 뭐 1, 2, 3, 아이고 1, 2, 3, 4 더하기 4, 5, 6, 7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대개는 자리마다 더하고 하나 받아 올려서 위에다 하나 적어 놓고 하거든요. 1하고 여기 하나 올라가 있고 두 개 더하면 0 되죠. 또 하나 올라가 있고 8하고 5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하나씩 받아 올려서 덧셈을 진행하는 게 일단 교육과정에서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요새는 덧셈 계산을 약간 좀 다르게 하죠. 다르게 해서 이제 보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 방법도 같이 배우고요. 이건 당연히 배우고 보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덧셈을 요새는 이제 많이 진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수란 뭐냐? 내가 뭐 일했는데 돈을 받았다 이런 보수는 아니고요. 보충해주는 수 이런 뜻입니다. 보충해주는 수. 뭘 보충해주는 수냐? 요건데 이거는 저희가 십진법을 쓰니까 십진법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10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하는 수죠. 이거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약간 흐린. 약간 흐리죠, 지금. 예. 네. 제가 보니까 조금 흐린 것 같아서.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더해서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수를 우리가 이제 10의 거듭제곱은 10의 10, 100, 1000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0, 100, 1000 땡땡땡 이런 것들을 10의 거듭제곱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한 거고요. 더해서 이것이 되는 수를 보수 이렇게 지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을 하는데 보수를 이용한 덧셈으로 다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전통적인 방법, 받아 올림의 방법을 써서 저희가 덧셈을 하는데 보수를 이용한 덧셈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4, 5, 6, 7, 이 자리가 넘어가는 수들이 나오게 되면 더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빼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에 5, 6, 7하고 뭔가의 수를 더했을 때 자릿수가 바뀌게 되는 그 수가 바로 3, 그리고 3, 4죠. 그러니까 5, 6, 7에다 4, 3, 3을 더하면 10 받아서 올라가고 또 10 받아서 올라가고 또 9에서 10이 되니까 100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5, 6, 7에 대한 보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4, 3, 3을 더 더해주면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니까 4, 5, 6, 7이라고 하는 수는 결국 5000이라는 수로 바꿔치기 하고 나서 빼기 4, 3,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를 활용해 줘서 덧셈을 하게 되면 지금은 좀 이 보수를 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수를 좀 바꾸겠습니다. 5를 빼고 3, 3이 바로 6, 7의 보수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보수를 뜯어 쓸게요. 그럼 4, 5, 6, 7은 4,
4600 빼기 33.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꿔 쓰고 나서 덧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에 얘를 더하고 얘를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 더하기 4, 5, 6, 7은 4, 6, 땡땡 빼기 3, 3. 이렇게 이제 바뀔 거고요. 그럼 1, 2, 3, 4의 앞에 두 개는 이제 덧셈으로 바뀌니까 5, 8이 되겠고, 뒤에 두 개는 뺄셈이 되니까 5, 8, 0,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덧셈을 해도 뭐 계산 잘 되고 큰 문제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최근 경향은 이와 같이 더해서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서 그것을 뺄셈으로 연결해 주거나 덧셈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러니까 이 덧셈 뺄셈에서 보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덧셈이니까 더 더하고 나서 빼주는 방식으로 넘어가서 뺄셈을 이용해서 덧셈을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숙달이 되면은 약간 또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거나 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때 보수를 활용해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순간, 보수를 이용하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하겠다, 이런 순간이 있겠죠? 그때는 이제 보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덧셈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덧셈을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몇 가지 거기다 적어 놨는데 그거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덧셈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왜냐하면은 뭐 덧셈 다들 잘 하시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덧셈 못하는 사람은 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셈을 이걸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덧셈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을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수를 다루는 조작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얻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교육과정이 좀 개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크게 예전에는 뭐 계산력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컸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문제 해결력이라는 의미가 좀 커졌거든요, 수학 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냥 빠르게 계산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자기가 조작을 통해서 수를 통제해 나가는 것, 그런 능력까지도 지금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를 변형시키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이런 어떤 감각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강조하는 이런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 10으로 쪼개기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10진법이니까 10에 가까운 수로 갖다가 이제 빼기나 더하기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27 더하기 19라는 것을 좀 은사는 하는데, 이것을 27을 여기가 19니까 1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 더하기 1로 바꾸고 뒤에 거 19를 한 다음에 결합 법칙이죠. 요 앞에 거가 먼저 계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요거 뒤에 거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결합 법칙을 써서 26 더하기 20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46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앞에 거 하나 뜯어서 뒤에서 준다, 이런 생각으로 10으로 만드는 겁니다. 10의 배수가 되도록 이 수를 쪼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10으로 쪼개기란 게 지금은 앞에 걸 쪼갠 겁니다. 27을 쪼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번에는 19를 가지고 또 조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나오고, 일단 그 27에 3을 더하면은 30이 되니까 얘 3을 뜯어서 이쪽으로 보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7 더하기 3 빼고 16, 19를 뜯어서 이렇게 이제 쪼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30이 되니까 10의 배수가 돼서 계산이 편해지는 거죠. 그럼 30 더하기 16이 되니까 46. 뭐 별거 아닌 방법이긴 하지만 이 수를 쪼갤 수도 있고 이 수를 쪼갤 수도 있고 해서 이쪽 수를 10의 배수로 만들거나 이쪽 수를 10의 배수로 만들거나 뭐 그런 방법을 써서 지금 수를 분해할 수 있다. 그 어떤 관점은 둘 중 하나를 10의 배수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 쪼갠다.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27 더하기 19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수 입장에서는 얘가 20에 가까우니까 20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죠. 27 더하기 20 빼기 1로 해석을 해서 요거는 빼기 1 부분은 이걸 빼서 6이 나오고 앞에 거 두 개 더하면은 46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앞에 걸 보수로 또 바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을 30 빼기 3으로 하고 19를 더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그럼 빼기 3은 뒤에 거랑 해서 16이 되고 합쳐서 이제 46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역시 보수를 할 때도 얘의 보수를 취할 것이냐 얘의 보수를 취할 것이냐, 그래서 30으로 만들어 풀 거냐 20으로 만들어 풀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로 요령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자신이 좀 편한 방법 또는 좀 이 문제에서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서 푸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일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자릿수 쪼개기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지금 10에 관련돼 있어요. 10에 배수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수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쪼갤 수도 있고 빼기로 쪼갤 수도 있다라는 커다란 컨셉이고요. 이거 자체는 정말 자릿수를 뜯어서 그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를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뭐 이렇게 썩 좋은 방법 같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으니까 20 더하기 7하고 10 더하기 9로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27을 이렇게 19를 이렇게 쪼개서 자릿수로 쪼갠 겁니다. 그러면 30하고 16이 합이 되니까 그리고 46이 나온다. 뭐 이런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커다란 컨셉이 저희가 십진법을 쓰다 보니까 십진법의 자리바꿈이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수를 쪼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덧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십진법이 아니고 뭐 이진법이나 삼진법을 쓰겠다고 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법이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그 수, 기준수에 맞춰서 숫자를 쪼개서 덧셈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뭐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진법 체계니까 16진법 같은 거, 그래서 보수를 이용한 뭐 덧셈 뺄셈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앞으로 확장이 될 거다. 저희는 십진법을 기준으로 소개는 드렸지만 이것은 십진법을 쓰기만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양한 진법에서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제 이공계로 가서 컴퓨터 쪽을 전공하시거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진법, 특히 이제 이진법으로 보수 처리하는 거, 이거를 많이 연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수 쪼개기, 이런 컨셉을 곰곰이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덧셈은 이거 말고도 뭐 쪼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기본 컨셉은 10을 중심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쪼개서 연산을 한다. 이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더 뭐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문제가 있는데 뭐 간단한 문제 3개니까 한 1분 정도 드리면 다 푸시겠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좀 이따 답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뭐 지금 풀어보세요. 자, 문제는 과히 어렵지 않은데 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푸셨나 궁금해서 이제 한 분씩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따 한번 그럼 좀 한번 제가 좀 풀이를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정답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푸셨는지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고 답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정교 선생님, 그 1번 어떻게 푸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뭔지 모르겠는데 그 보수를 예. 약간 해서 63과 37을 더했고요. 예. 14와 6이 10에 같이 더했고 예. 그렇게.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순서대로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합쳐서 딱 100이 되는구나, 합쳐서 20이 되는구나가 바로 발견이 되셨고, 근데 얘랑 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 방법도 있네요.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4하고 6을 보니까 뭐 얘랑도 괜찮고요. 얘랑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합해서 더해서 그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얼마 나올까요? 14? 여기는 얘랑 더하면 300 나오고 여기 100 나오니까 400에다가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네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뭐 어렵진 않으셨죠? 예. 자, 다음은 우리 서현웅 학생 어떻습니까? 요거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음. 16.5와 예. 43.5를 순서 더해서 음. 나오고 이게 60이 먼저 나오고 7.6과 72.4를 더해서 100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더해서 이제 100 만들고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음. 8.7이 나왔어요. 160, 어. 168.7로 나왔습니다. 어유, 잘했습니다. 역시 젊은 피가.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자,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차준동 어머니께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예,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예. 만이내서 예, 예. 만이고 치고 그다음에 그 앞에 거는 1000으로 치고 예, 그 앞에 거는 100으로 치고 앞에는 10 근데 예. 이제 하나씩 모자라는 게 4가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예, 하면 네. 예. 그래서 1100, 11,000 1110 빼기 네. 4. 이렇게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11,106 이렇게. 예. 네. 잘하셨습니다. 역시 지금 워밍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몸풀기 한 거니까요. 뭐 대략 어떤 컨셉이었는지는 다들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보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좀 쉽게 연산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거하고, 이제 3번 같은 거는 저희가 당연히 9999는 1땡땡땡땡 빼기 1을 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컨셉으로 바꿔서 일종의 보수 풀이를 한 거죠. 전체에서 빼기 4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여튼 10의 거듭제곱을 중심으로 수를 분해한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또 연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4번은 이거는 각자 해보시고 제가 답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4번 세 문제인데 한 1분 역시 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시죠. 자, 답들 다 나오셨죠? 자, 첫 번째 거 답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실 때 1989, 왠지 9가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이용해서 덧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는 2000으로 바꾸고 빼기 11 이렇게 하면 일단 뭐 표기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해를 했습니다. 그럼 더해서 3234에서 11을 뺀 거니까 3223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전형적으로 보수를 이용한 덧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의 덧셈을 해달라는 문제인데 소수점이 들어가 있어서 숫자가 좀 커 보이지만 뭐 소수점이 있다고 해서 덧셈 방법이 크게 달라지진 않죠.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얘도 적당한 수의 보수를 찾아서 뭐 더해 주거나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을 봤습니다. 이쪽을 봤더니 이게 0.6에서 0.6에서 빼기 0.02가 되겠죠. 그래서 273.6 빼기 0.002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 덧셈을 진행하면서 뺄셈은 요 아래 거에서 뺄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덧셈을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0 받아서 올라가고 7 나오고 그 다음에 9죠? 그 다음에 7.467에서 0.002를 빼는 거니까 이것만 5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자. 0, 얘가 0이죠? 6하고 4를 더해서 여기 0으로 바뀝니다. 0으로 바뀌고 6, 7에서 2만 빼주면 되니까 여기 6, 5로 바뀌고 나머지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숫자가 좀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수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적어놓고 그냥 덧셈을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바다 올림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것보다는 보수를 이용한 풀이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잘 보시면 이 부분 굉장히 좀 뭐랄까 자리 옮김이 많이 발생할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8땡땡땡땡으로 만들고 빼기 그 12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국 13 한 다음에 요 세 개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71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뭐가 좀 이상하죠? 자릿수가 하나 차이가 나는데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85죠, 앞에가. 85. 여기는 네 자리, 여기 네 자리까지니까 85까지는 그냥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세 자리에 대해서 이제 빼기 하면 되겠죠? 85, 7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좀 실수를 했네요. 자,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은 다들 쉽게 잘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분수 덧셈인데요. 보면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이것도 풀 시간을 약 1분 정도 드리고 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다 나오셨나요? 혹시 답 나온 분 계십니까? 시간. 예? 뭐 틀려도 좋습니다. 뭐 저희는 뭐 실수도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나오셨습니까? 자, 아직 안 나오셨나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B요. 예?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얼마 나오셨습니까? 10. 제가 조금 모자랍니다. 10은 아니고요. 분수가 나옵니다. 힌트는 분수가 나온다. 자, 답이 나오신 분은 과감하게 답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계산하다가 약간 실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겠다는 발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더니 좀 쉬워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정교 선생님 혹시 10이 나오게 된 근거를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답은 틀렸지만 뭔가 좀 잘 접근하신 것 같은데. 분모가 같은 예, 것들이 예, 계속 플러스 되니까 그게 예. 떨어져서 1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잘 보셨습니다. 정확히 잘 보셨고요. 그 뒷마무리가 약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보셨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하셔서 답을 한번 내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같은 꼴의 분수끼리를 뜯어서 얘들끼리만 더할 수가 있지 않아, 더할 수 있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주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이 문제를 이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거 통분을 해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거든요. 예, 컴퓨터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다 통분해서 더하라고 하면은 끔찍한 일이 되는데, 아까도 덧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해와 재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더하는 수의 순서하고 수 자체의 순서를 바꾸고 더하는 순서를 바꿔서 내가 계산하기 좋도록 변형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찰이 필요하죠, 관찰. 내가 이것을 관찰하고 어떤 특징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수학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쭉 관찰해 보시고 좋은 특징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지금 덧셈은 더하는 순서를 마구 바꿀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로의 순서가 쳐져 있지만 이대로 더하면은 저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괄호의 순서를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더하는 순서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만 먼저 더해버리면 1 나오고 얘 더해버리면 1 나오고 그 다음에 4분의 1 4개 나오겠죠? 또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항이 몇 개가 나오냐 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해서 8분의 1까지죠. 총 8개가 행이 적혀 있는 겁니다. 8개 행이니까 마지막 행에서는 8분의 1에 해당하는 것들의 합이 1이 나와 있는 상태로 끝나죠. 그럼 1이 총 몇 개가 나옵니까?
여기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와서 1이 총 몇 개죠? 1이 몇 개? 8개. 8개 나오죠. 그래서 8이 적히고요. 더하기 9분의 1이 몇 개 있습니까? 9분의 1은 몇 개? 개. 8개 나오죠, 이것도. 요게 정답입니다. 8 더하기 9분의 8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것도 1행, 2행, 3행, 8행. 행이 8개니까 9분의 1이 8개.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1111에서 1에서부터 8분의 1까지가 또 8개. 1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니까 8개가 나오겠죠. 1이 8개 나오고 9분의 1이 8개 나와서 이게 답이 됩니다. 만약 여기 9분의 1까지 더하라고 했으면은 깔끔하게 9가 답이 되겠죠. 더하기 9분의 1이 없어서 이게 또 포인트가 좀 깔끔하게 문제 만들려면 9분의 1까지 더하기 하면은 정확하게 9가 나오고 딱 끝나는 문제인데 마지막 하나가 없다는 게 또 포인트예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좀 세심해 달라. 이런 어떤 문제의 함정, 약간 이렇게 세심함 같은 것을 좀 요구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항상 덧셈 하실 때는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순서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최대한 내가 계산하기 좋도록 변형한 다음에 덧셈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뺄셈도 좀 이따 할 건데요. 뺄셈도 똑같습니다. 이 연산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연산을 칩도록 자꾸 뜯고 분해했다가 재결합하고 뭐 구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연산을 해야 저희가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수의 합을 구하세요인데 일단 1번, 2번은 제가 좀 뭐랄까 워밍업 하는 거를 좀 해드리고 3, 4번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웅이 학생 요거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55. 55? 오, 알고? 네. 어떻게 알고 있죠? 간단하게 전에 들었던 것 같아서. 전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서. 그리고 1과 9를 더하고 같은 보수? 개념을 활용해서.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1과 9가 아니고 그 개념을 지금 잘했어요. 현웅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거 공부가 잘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얼마인지 답도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S라고 놓을게요. 이것의 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썸의 약자 S를 쓰겠습니다. S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 더 적는데 거꾸로 적을게요. 그럼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땡땡땡에서 1이 되는데 뒤집어서 더했다고 해서 S가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얘도 S죠. 그냥 1서부터 10까지로 반대 순서로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은 것은 더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해요. 그러면 첫 번째 열에 있는 1 더하기 10, 얘는 11이 돼서 내려올 거고 2 더하기 9, 얘도 11이 돼서 내려오고 3 더하기 8, 얘도 11이죠.
마지막에도 11이 내려옵니다. 11이 총 몇 개가 내려오죠? 11이 몇 개입니까? 볼게요. 10개가 나오죠. 10개입니다. 10개. 그리고 이쪽은 2개의 S가 내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를 좀 대칭성을 이용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S가 있으면 정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하면 2개의 S가 나오는데, 그것은 나오는 항들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값이 나와요. 1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1에서부터 10까지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0 곱하기 11이 2S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S는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약분이 되고 55가 답이 됩니다. 자, 이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자연수 합구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커지는 수의 합을 구할 때는 거꾸로 한번 더 적고 더해서 나오는 합이 총 몇 개 나오는지를 보면서 계산한다. 이게 소위 7살 천재 수학자였던 가우스가 7살 때 그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썼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쓰고 더해서 대칭을 이용해서 대칭적으로 수가 합이 일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합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우스가 7살 때 수학학원에 갔는데 그때도 수학학원이 있었나 봐요. 아니, 학교에 갔겠죠. 아마 학교에 갔는데 수학 선생님이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를 이제 연산을 연습시키려고 칠판에 적어놓고 자 풀어라 했는데, 다른 애들 열심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고 있었는데 가우스 혼자 갑자기 10초 정도 쓱 보더니 답이 얼마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그걸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냐, 놀랍다. 그랬더니 어린 가우스가 이 방법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근데 가우스 이전에는 이렇게 푼 사람이 없었나 싶긴 한데 분명히 어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천재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도 떡잎부터 달랐다 뭐 이렇게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 똑똑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일화라서 저희가 또 배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늘 이렇게 좀 잘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배우거든요. 뉴턴의 어떤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미적분학을 발견해 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거든요. 뭐냐 하면은 미적분학이라는 수학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발견해 놓고 나서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실은 그 당대의 유명한 수학자들이 쌓아올린 어떤 업적들을 토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라이프니츠랑 이제 누가 미적분 먼저 개발했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냉정한데 뜻밖의 이제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곤 했었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천재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이미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했던 다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결과를 흡수를 했던 거거든요. 흡수하고 자기가 또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린 가우스한테서 이 방법을 배워서 앞으로 잘 활용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천재의 어깨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1번은 이렇게 푸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이제 10가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뭐 100가지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이 발상을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요거 1번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홀수들의 합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홀수들이니까 간격이 2잖아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S라고 놓고 뒤집어서 하나 더 적습니다. 19, 17, 땡땡땡에서 1까지 해서 S라고 하나 더 적고 2개 더 할게요. 그러니까 간격이 지금 2로 일정하다는 사실에서 이 관찰이죠. 관찰을 통해서 특징을 발견했고, 그렇다면 방금 전에 썼던 방법을 또 써볼 수 없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더해 볼게요. 그러면 20 나오고 20 나오고 20 나오고 20 나오죠. 20이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나올까요? 20, 20인데 몇 개입니까? 20이? 어떻게 세죠? 자, 요거 2로 바꿔볼게요. 더하기라면 2, 4, 6, 8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 4, 6, 8, 20은 몇 개 있는 겁니까? 2에서부터 2, 4, 6, 8, 20까지 몇 개 있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10이니까 10개가 있죠? 그러니까 1 대신 2라고 생각하고 3 대신 4라고 생각하고 19 대신 2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수들은 전체 2에서부터 20까지 개수하고 똑같으니까 10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고 2를 약분시켜 주면은 S가 나오죠. S는 100이 나오네요. 이렇게 방금 전에 가우스가 썼던 그 방법 그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좋은데 이 방법으로 안 할게요. 이 방법은 방금 전에 쓴 방법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 방법 대신 좀 다른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요거를 제가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2를 한 점을 찍습니다. 한 점이 점이 하나 있으니까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은 3개를 추가할게요. 그럼 4개가 됐죠. 5를 하면은 5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지네요. 그 다음에 7이 되면 또 정사각형이 될까요? 또 됐네요. 그러면 9는 될까요? 어? 9를 또 하니까 또 정사각형이 나오네요. 뭔가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자면 1에다가 3을 더하고 5를 더하고 7을 더하고 9를 더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해도 또 정사각형이 나올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했냐 하면 10번을 한 겁니다. 10번을 했겠죠? 19까지 해서. 그럼 정사각형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완전제곱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완전제곱수는 뭐가 나올까요? 10개가 적혀 있으니까 10의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부터 이제 사각수라고 불렸던 내용인데요. 정사각형으로 생긴
그 점들의 합을 사각수라고 불렀어요. 사각수가 이제 완전 제곱수가 되는데, 완전 제곱수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홀수들을 계속 더해 나가면 1에서부터 홀수들을 계속 더해 나가면 사각수가 된다라는 거죠. 도형으로 제가 그 프린트에도 이제 그려놨습니다만, 이 완전 제곱수가 바로 홀수들의 합이 되고, 홀수들을 몇 개를 더했냐에 대한 10개를 더했죠. 그것의 거듭 제곱이 합이 된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그 2번의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3번, 4번이 있는데 바로 할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3, 4번은 요거는 좀 풀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5분 쉬었다가 좀 이따가 3, 4번을 이어서 풀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그 n에 관련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실 생각 해보시죠. 그럼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어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제가 왔나요? 자, 지금 사각수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풀었던 1번을 제가 또 도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하나씩 점을 찍어 보니까 삼각형,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타나죠. 자, 이것은 실은 삼각수라고 불렸던 겁니다. 삼각수. 삼각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뒤집어서 하나를 더 더해버리면 직사각형이 돼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삼각형 모양의 수여서 삼각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뒤집어서 똑같이 하나를 더 더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삼각수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이것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10가지 합은 제가 지금 5가지 합으로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합에 이 안에 있는 것의 개수가 몇 개냐? S라고 놓으면 지금 그거 두 개를 한 거 ES가 된 것은 5 곱하기 6이죠. 그래서 S는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수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하나를 더 더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가우스의 방법하고 똑같죠. 하나를 더 더해서 그것이 5개까지 합이었으면은 5개에다가 거기 하나 더 더한 거 곱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실은 아까 풀었던 1번 문제는 삼각수라는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2번은 사각수라는 개념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피타고라스 같은 그 학파에서는 이 도형하고 수를 연결지어 가지고 뭔가 좀 그럴듯한 또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각수라고 해서 뭐 오각수, 육각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과하는 문제를 좀 다루게 되죠. 자, 어쨌든 그 삼각수, 사각수에 관련된 지금 내용이었습니다. 1번, 2번을 풀어봤는데
그것을 일반화 시키는 거죠. 그 숫자를 이제 n이라는 문자로 바꿔치기 한 문제가 바로 3번, 4번입니다. 그럼 3번, 4번 한번 풀어보죠. 근데 1번, 2번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일반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3번, 4번에 대한 어떤 해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얼마일까요? 혹시 좀 구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거 얼마 나오십니까? 혹시 구하신 분이 있을까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어우, 잘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맨 처음에 삼각수의 그 아까 식이 2s는 10 곱하기 11이었는데 여기 예, 맨 마지막에 나오는 10이 n으로 바꿔가지고 n으로 생각을 하면 10, 예, 10이 n이고 11은 n 플러스 1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예. 네. 어유, 잘하셨습니다. 혹시 그 옛날에 배운 공식이 기억나신 건 아니시죠? 살짝 기억도 났어요. 네. 살짝 기억도 나셨군요. 예. 이거 예전에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다 배우는 공식 중 하나니까요. 혹시 기억나셨으면 또 이렇게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삼각수에서 그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에서 10까지를 했었는데 n으로 바꿔 쓴 거를 s라고 놓을 수 있겠죠. 아까랑 동일한 요령으로. 뒤집어서 또 하나 또 적습니다. n 더하기 n 빼기 1 더하기 땡땡땡에서 1까지를 적고 두 개를 더해주면 이번에 나오는 수는 n 더하기 1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이제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오잖아요. 그 n개에 n 더하기 1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두 개의 s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이제 이렇게 s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가우스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삼각수 이거 뒤집어서 옆에다가 하나 더 더한다라는 컨셉으로도 똑같이 설명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3번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은 1, 3, 5, 땡땡땡에서 마지막에 2n 빼기 1까지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혹시 답이 나오셨을까요? 차 선생님 혹시 이것도 기억이 나셨을까요? 아니, 지금 막 보고 있는데 위에 거, 위에 거 보면 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못 풀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보시고요. 혹시 뭐가 나올 거다? 이거 좀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틀려도 좋습니다. 이거 홀수들의 합이니까, 예. 자, 얼마 나옵니까? 뭐 틀려도 좋습니다. 이거 감각적으로 한번 찍어 보시죠. 아까 제가 이거 사각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에다가 3 더하고 5 더하고 땡땡땡해서 2n 빼기 1까지 더한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틀려도 좋습니다. 여기 뭐가 나올지 한번 n으로 n제곱. 바뀌
예? n제곱이요? n제곱이요. 어우, 잘 맞추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각수의 그때 11제곱이었다고 하셔가지고 n의 제곱을 한 건데. 예. 아유, 맞습니다. 예. 네. 설명 뭐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잘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 19가지 합이었잖아요. 19가지 합이 10의 제곱이었는데 항이 10개였을 때 10의 제곱 나왔으니까 이것은 항이 n개가 있는 거죠.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어주면 여기 2 집어넣어주면 2고 n 집어넣어주면 얘가 나오니까 이게 전체가 n개가 있는 거거든요. n개가 있는 거니까 n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의 개수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홀수들의 합은. 그걸 우리가 이제 사각수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1제곱이었고요, 2제곱이었고요, 3제곱이었거든요. 마지막 여기까지 해서 전체 n개가 나오면 n제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이제 n번째 홀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첫 번째 여기로 가서 이걸 s라고 놓고 뒤집어서 한 번 더 적어서 s라고 놓고 더한 다음에 전개해 주셔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가우스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s라고 놓고 하나 더 적어요. 좀 뒤집어서 2n 빼기 1, 2n 빼기 3 땡땡땡에서 더하기 1까지를 s라고 놓고요. 이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n 나오고 여기 또 2n 나오고 여기가 2n 나오죠. 여기도 2n 나오고 여기도 2n이 나오니까 2n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 보자면 2n이 n개가 나오는 거죠. 요거 개수 세는 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2n 빼기 1까지는 n개가 있는 거죠.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2 집어넣으면 3이 되고 3 집어넣으면 5가 되거든요. n을 집어넣었으니까 2n 빼기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n이 n개가 생긴 게 바로 2s였으니까 s는 n제곱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신기한 게 홀수들의 합은 완전 제곱수가 되는데 더한 항수의 개수만큼의 제곱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사각수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수하고 사각수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수능에 이제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이 홀수들의 합이 거듭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한 문제가 몇 개나 나왔는지 세봤는데요. 지금 수능이 한 20년쯤 됐죠. 가만히 있자. 94년도쯤에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거의 30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한 문제가 한 4문제 났어요. 좀 비중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닌가? 10년에 7, 8년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하여튼 요 홀수들의 제곱은 완전 제곱수다. 요거는 옛날 옛날 수학서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던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과 더불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덧셈은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뺄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뺄셈은 덧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뺄셈은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의 덧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뭐 덧셈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이제 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뺄셈을 덧셈을 원리대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덧셈의 역원이다 이렇게 이제 좀 부르기도 하고요. 고대에는 덧셈과 뺄셈이 다른 연산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연수에서 영과 음수를 추가하여 정수, 저희가 이제 이걸 정수라고 부르죠. 자연수하고 영하고 음의 정수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하는데 이게 옹근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옹근수는
이 정수에 한글말을 쓰려고 옹글다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북한에서 쓰는 수학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왜 정수냐? 가지런할 정자를 썼는데 저도 딱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수라고 그냥 해석을 했고, 그 영어로 인테저, 홀 넘버라고 했는데 홀이 전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수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수의 전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 생각으로는 좀 어이가 없죠. 아니, 수에는 정수 말고도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뭐 이제 나중에 호수 등장하는데 어떻게 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전체 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영어를 좀 살펴보면은 뭐랄까 이게 생각의 한계, 이 정수를 바라보는 어떤 그때의 그 시각의 한계가 고스란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이셔널 넘버, 일레이셔널 넘버, 이제 유리수, 무리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리수는 이성적으로 가능한 수, 레이셔널 넘버거든요. 그리고 무리수는 이레이셔널 넘버, 유리수가 아닌 수, 이성적이지 않은 수, 이렇게 처음에는 붙였는데,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성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무리수라고 뭐 이성적이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조어들을 봤을 때 뭔가 좀 현재 눈으로 보기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유리수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연수에서 정수로 수를 확장한 후에 뺄셈은 음수의 덧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양의 시각이고요. 동양에서는 음수는 처음부터 좀 다뤘다고 합니다. 음수를 빚이라는 개념으로 기원전서부터 수로 인정해 왔고, 빚부자를 써서 부수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는 아직도 양수, 음수라고 하지 않고 뭐 정수, 부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 음수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고,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이게 되게 수학 용어들이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요거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안 쓰고 있는데 양수, 음수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정수, 부수. 부수는 여기 이 빚부, 빚을 진다라는 뜻으로 내가 너한테 얼마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뭐 기호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갚아야 될 돈이니까 음수라고 해석을 했대요. 음수를 갚아야 될 것으로 해석을 해서 부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철학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는 양음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 사상적인 토대가 있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양에서는 실제하는 것만 있어야 된다. 신은 실제하지 않은 걸 만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영이나 음수를 부정했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하여튼 2000년 동안 음수는 서양에서는 좀 인정이 안 됐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 전서부터 빚이라는 개념으로 음수를 이제 인정해 왔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뺄셈을 할 때도 수를 분해하고 빼는 순서를 바꾸는 방법도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음의 정수의 합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요. 뺄셈도 덧셈처럼 쪼개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여기도 뭐 보수를 이용한 것도 있고, 하여튼 10이라는 진법, 10진법에 맞춰서 10에 관련된 수의 덧셈 뺄셈으로 연산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뺄셈에서의 어떤 방법? 이것도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빼가지고 자리 내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빼는 것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도 요새에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빼는 수를 쪼개기. 결국 수 쪼개기인데요. 뭐 요거는 제가 다 붙인 이름이니까 꼭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빼는 수를 쪼갠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13 빼기 7. 이 빼는 수를 쪼개서 13에서 3이 있으니까 3을 빼고 그 다음에 4를 빼자. 7을 3 더하기 4로 쪼갠 거죠. 13 빼기 3을 먼저 해서 10에서 4를 빼는 것으로 가서 6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빼는 수를 쪼개서 뺄셈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뺨을 당하는 수를 쪼개기, 이 쪼개기 2가 되겠는데 앞수를 쪼개는 거죠. 앞수를 어떻게 이제 쪼갤 거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3 빼기 7인데 13을 10 더하기 3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10에서 7을 빼는 것을 먼저 합니다. 10 빼기 7 더하기 3으로 순서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럼 3 더하기 3이 되니까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의 자릿수를 1의 자릿수 쪼개기를 한 거죠. 자릿수 쪼개기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수 모두 변형하기. 자, 어떤 방법인가 하면 13하고 7을 둘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를 해서 균형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3 더하기 3을 하고 7 더하기 3. 요게 좀 뭐랄까 생각하기 좀 어려운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같은 수를 더했다가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왜 3을 더했냐면은 7 더하기 3이 10이 나오니까 그 10으로 맞춰주려고 한 거예요. 약간의 보수 개념이 있죠. 7의 보수 3을 더해가지고 이걸 10의 자리로 딱 만들어 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16 빼기 10이 되니까 6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방법도. 두수 모두 변형하는데 뭐 이런 방법 말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처음부터 여기서 3 빼서 10 만들고 여기서 3 빼서 10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두 수를 변형하는데 둘 다 3을 더하는 거 말고 13 빼기 3 빼기 7 빼기 3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빼기 3 같이 아까는 더하기 3이었잖아요. 둘 다 빼기 3을 해버리면 여기는 10이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니까 6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수를 똑같은 수를 더했다 뺐다 하면서 동시에 변형해서 계산하기 좋도록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하여튼 이 발상이 의외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란 게 같이 똑같은 수를 더해버리자라는 생각을 참 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잘 음미해 두시고 나중에 뭔가에 좀 연산을 할 때 동일하게 같이 빼버리자. 양변을 빼는 수 앞에 뒤를 같이 같은 수만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연산을 좀 간단히 해보자라는 생각 또 한번 잘 음미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를 이용한 계산.
뭐 보수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금 변형하는 방법이 10의 보수랑 관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십진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릿수 바꿈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뭐 두 모두 변형하거나 한 수만 변형하거나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개념이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 빼기 7을 13 빼기 10 빼기 3 7을 보수 형태로 10 빼기 3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13에서 10을 빼고 더하기 3을 하는 것이니까 6이 나온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보수가 글쎄요, 뭐 요것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을 빼놓고 더하기 3을 한다. 7 대신에 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와 같이 10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컨셉이 어쨌든 골고루 다 들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연산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이 방법들이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모든 방법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적절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가장 걸맞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나름대로 저희가 좀 머리를 자꾸 쓰게 하거든요. 이게 두뇌 회전을 자꾸 촉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할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런 연산들을 수업 시간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라는 어떤 컨셉에서 약간 더 뒤로 넘어와서 이걸 통해서 어떤 분의 재구성이라는 사고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 컨셉을 잊지 마시고 9월에 7번 문제가 있는데 뭐 한번 쭉 해보시죠. 일단 쭉 해보시고 답은 제가 바로 적겠습니다.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2분 정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러면 뭐 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보니까 기본적으로 20으로 바꿨다가, 그죠? 20을 뺐다가 다시 1을 더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빼기 20 더하기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4에서 1을 더하는 거니까 45.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분수인데 7분의 2하고 7분의 5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5 빼기 2를 먼저 해서 3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분의 2 같은 경우가 얘보다 작으니까 하나를 더 올려서 7분의 9로 만들어 놓고 7분의 5를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와 7분의 4.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거를 7분의 2하고 7분의 3으로 두 개를 쪼개서 7분의 없애고 나서 빼기 7분의 3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둘 다 7분의 2씩을 더한 다음에 빼도 되겠습니다. 7분의 2씩 더하면 이건 3으로 바뀌고 얘는 7분의 4로 바뀐 상태에서 5에서 3 뺀 거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변에 7분의 2를 똑같이 더해서 처리라면 여기가 3으로 바뀌어 버리니까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것도 196 딱 200을 뺐다가 더하기 4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고요. 그럼 200 빼면 332인데 거기 4 더해서 336 이렇게 이제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수가 좀 복잡하네요. 근데 이것도 좀 뒷자리를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시죠? 그러면 5, 4, 3 땡땡에서 빼기 4 정도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뒤에 것도 9가 있으니까 왠지 17160하고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딱 쪼개서 계산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는 얘네 따로 얘네 따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4 나오고 1 나오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7 나오고 3 나오겠죠? 거기다가 빼기 3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37 하나 37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보시는 것만큼으로 이제 풀면 되니까 저는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이것도 이제 소수점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소수점은 좀 복잡해 보이기만 할 뿐 일반적인 뺄셈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이걸 빼고 또 빼는 것보다 한꺼번에 더하면 뭔가 좀 좋겠다. 더해서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죠. 4하고 6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은 50이죠? 바로 50이 나오네요. 그러면 2.7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이것도 가만히 봤더니 관찰이 중요하죠? 43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먼저 빼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빼서 500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자, 그럼 500에서 268을 빼면 얼마입니까? 232가 나오는데 거기다 121을 더하면 되니까 343.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먼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이제 수들을 이렇게 좀 재배열 그리고 적당히 분해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글쎄 이거 다 하지 말고 이거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각자 보수를 활용해서 뭐 계산해 보시죠. 답도 잘 구하실 거라고 믿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뺄셈 중에서 약간 뭐 특이해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뺄셈에서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 자리별로 숫자 위에 발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발을 이용한 계산인데요. 발가 이제 막대기란 뜻 아니겠습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긋는 걸 발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8 같은 것을 200 빼기 2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2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발을 음수로 이렇게 나타낼 때 발을 써요. 이제 표시한 부분까지는 음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20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했다. 이렇게 읽자는 거죠. 자, 이 기호는 실은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상용로그라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로그를 배우는데 지표가수라는 거를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지표에서는 앞에 정수 부분에 음수가 되면 그쪽만 발을 딱 씌웠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약간 뭐 고등학교 수학이나 기타 등등 약간 수학에서 음수를 나타낼 때 그 부분만 음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 표현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을 이용해서 음수 표현을 한다. 뭐 좀 신기하죠?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거기 얘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얘도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 3491 빼기 1878 이게 있어요. 발을 어떻게 이용해 주냐 하면 자리마다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재미있죠? 3에서 2를 빼면 2가 나오고 4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9에서 7을 빼면 2가 나오고 1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냥 보는 즉시 바로바로 빼서 쓰고 부호만 따로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뺄셈이 쉽죠? 아닌가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바로 이제 자리수를 그대로 빼주는 겁니다. 3에서 1 빼서 2가 됐고 4에서 8을 빼서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4에다 8을 쬐고요. 9에서 7을 빼면 2고 1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걸로 연산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돼요. 표기는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원래대로 발을 빼고 쓰려면은 2000에서 400을 뺀 거니까 이거는 1600으로 바뀌겠죠. 요거는. 그리고 20에서 7을 뺀 거니까 13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수를 원래 수로 고치는 과정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연산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미 연산이 끝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뿐이죠, 그냥. 그래서 이 연산법은 굉장히 뺄셈이 쉬워집니다. 그냥 더 계산할 것도 없이 바로 자리에서 바로바로 빼버리고 양분만 표현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문제가 13 문제가 13 74 빼기 897을 이 바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는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그대로 오고 3에서 8을 뺐으니까 5라고 쓰고 바라고 쓰면 되죠. 7에서 9 뺐으니까 2바가 되고요. 4에서 7 뺐으니까 3바가 되죠. 그렇다면은 1000에서 523을 빼라는 얘기니까 얼마입니까? 477 이거죠.
여기까지만 써도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것을 발을 원래 없애고 표현으로 바꿔치기 하면 선에서 523을 빼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바꿔 써주면 됩니다. 뭐 요렇게 하면은 뺄셈이 굉장히 쉽겠죠? 아닌가요? 그 서윤능 학생 이거 어떻습니까? 이 뺄셈이 좀 쉬울까요? 대답을 한 겁니까? 잘 안 들렸는데? 대답을 한 건가요?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이런 표현이? 괜찮나요?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예, 봐가지고 예, 익숙하지 않은 거고 예, 익숙하면은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생소하긴 한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 뭐 수학에서 이렇게 쓰기도, 표기를 하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요 표현을 가지고 이제 곱셈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우리 곱셈 단원에서 약간 또 예를 보겠지만, 이렇게들 좀 이제 연산도 할 수 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에는 뺄셈은 큰 자리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뺄셈을 뒤에서부터 하나씩 해서 이제 내림받아서 하는 뺄셈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는 뺄셈도 있었죠. 그것도 뭐 잠깐 연습 삼아서 좀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큰 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10, 4, 1, 8, 0, 1, 7, 2, 3, 8. 굉장히 좀 큰 수죠. 뭐 숫자는 약간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3, 4, 9, 7, 1, 2, 9, 6, 8, 9를 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빼는데 그냥 계산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있는 거, 지금 일부 부분이죠. 이 아래 네모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7구 부분이죠. 여기 네모. 그 다음에 48 부분이죠. 여기 네모. 에 알맞은 수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아, 아이고. 자, 저희가 끝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뺄셈까지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처리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뺄셈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계산하든가 여기서부터 계산하든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계산을 하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한지. 자, 가능하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수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중간과정 다 떠나서 이제 보시면은 1에서 9를 빼니까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를 적어도 되나를 보시려면 지금 1, 6, 3
이라고 지금 한 거죠. 163. 163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163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요거 요령이 있겠죠? 아니, 뭐 직접 이제 요령을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1에서 9를 빼면 2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2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뒷수를 보셔야 돼요. 뒷수로 얘를 2를 땡겨주냐 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뒷수를 봤더니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수를 하나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에서 9를 뺀 결과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가 그냥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 굉장히 단순해서 바로 다음 수와의 관계만 보면 돼요. 7에서 9를 빼면 8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2에서 6을 빼면 여기서 수를 하나 넘겨줘야 된다는 뜻이니까 6이 됐다가 9를 빼야 되니까 여기는 7이 적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4에서 8을 빼면은 6이 나오겠죠. 그럴 걸로 추정이 되는데 뒷수를 봤더니 이게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수를 하나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럼 3이 된다는 얘기니까 3에서 8을 빼서 5가 나오겠습니다. 275가 답이 돼요. 근데 전체적인 뺄셈을 안 하고 이게 국수적인 것만 봐도 이미 뺄셈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뺄셈이 착착착착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보시면 여기 7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4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같은 수가 나오니까 그 뒷수를 또 봐야 돼요. 뒷수를 봤더니 얘가 더 작죠. 수를 하나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수를 하나 넘겨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9 빼기 3이 되니까 여기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뺄셈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머지 여기 6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뒤를 것 같더니 하나를 넘겨준 상태에서 3이 되고 4를 빼야 되니까 9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8에서 7을 뺐는데 0에서 D를 봤더니 0에서 1을 뺀 거니까 하나를 넘겨줘야 되죠, 지금. 여기는 0이 된다는 뜻이고 7에서 7을 뺀 거니까요. 10에서 1을 뺀 것이 되니까 9가 되는데 D수를 봤더니 역시 하나를 넘겨줘야 되죠. 이게 더 크니까. 10이 아니고 9가 된 상태에서 1을 빼는 거니까 8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게 또 중간에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이제 뺄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2를 빼는 건데 2를 하나 받아왔겠죠. 그래서 받아왔는데 뒷수를 봤더니 역시 2를 하나 넘겨줘야 되는 상태죠. 그럼 받아온 상태 2를 넘기고 0, 10에서 2를 뺀 거니까 역시 8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면은 2에서 6을 빼는 것인데 원래는 6이 나오겠죠. 근데 뒤에 거에 하나를 준 상태에서 빼줘야 되니까 1에서 6을 뺀 거로 보고 5가 적히는 거고요. 이것은 당연히 9가 적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뺄셈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뒤에서부터 쭉 따라오면서 빼서 자리 내림을 받아서 빼는 거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 보다시피 앞에서부터 계산을 할 때는 뒷수 몇 자리까지 좀 보면서 뭐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뺄셈이라고 하는 게 꼭 뒤에서부터 할 필요가 없고 앞에서 또는 중간서부터 할 수도 있다. 또 약간 신기해 보이실까 봐 그것도 약간 연습 삼아서 좀 바꿔 봤습니다. 이해는 다 되셨나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뺄셈도 좀 자유롭게 앞에서부터도 해보시고 중간서부터도 해보시고 좀 해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새로운 세계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곱 빼기 제곱인데 이거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근데 뭐 제 의도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걸 뭐 그냥 계산하면 되지라고 하면은 그냥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제 의도는 그건 아니고요. 요거를 지금 제곱수를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사각수가 제곱수거든요. 거꾸로 제곱수를 보면 그게 사각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사각수가 제곱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데 제곱수가 사각수라는 생각은 못 합니다. 이게 참 저희 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잘 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잘 못 가요. 그것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제곱수를 보는 순간 사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점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2의 제곱도 사각수죠. 여기까지를 뺀 요 나머지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5가 나오겠죠. 5가 나왔는데 5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또 뜯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가 2개 있어요. 2가 2개 있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거는 2가 2개 있고 1이 하나 더 있는 거다. 그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은 2에 해당하는 게 2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은 16 빼기 9니까 7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옆에 점이 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4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고 나면 이 전체에서 이걸 뺀 거죠. 3이 2개가 있고 1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약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n제곱 빼면 어떻게 됩니까? n 더하기 1 제곱에서 n제곱 빼면은 n이 2개가 나오고 1이 하나 나오겠죠. 요거는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네요. 그죠? 이거 혹시 곱셈 공식 기억나시는 분은 요거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빼기 n제곱이니까 2n 더하기 1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이 좀 떠오르시는 분은 이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 더하기 1 더하기 n 더하기 1 빼기 1 빼기 n 이렇게 이제 보면 되니까 이거 n이 사라지고요. 여기는 2n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래서 요 꼴이 여러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인수분해 공식 a제곱 빼기 b제곱 꼴의 인수분해 공식으로도 볼 수 있고 사각수의 두 항의 차이 따라서 뺀 항의 2배에다가 하나가 남는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요 꼴이 지금 일반적으로 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자, 그럼 네 번째 문제는 140제곱 빼기 139의 제곱이니까 딱 요 꼴이잖아요. 그냥 2 곱하기 139 더하기 1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관점에서는 140 빼기 139 곱하기 140 더하기 139거든요. 이거는 1이 돼서 사라지니까 결국 2개 더한 거 279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곱 빼기 제곱꼴이 나오면 연달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연달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규칙성을 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내긴 했는데 제가 벌써 답을 다 말씀드려서 관찰해서 발견하실 그 즐거움을 제가 못 드렸네요. 약간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뺄셈까지 끝났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곱셈하고 나눗셈인데요. 곱셈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연산이 덧셈은 그런 대로 좀 쉬운 편인데 곱셈에는 곱셈 공식도 많고
계산량 자체가 덧셈에 비해서는 좀 많아지는 편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 덧셈에 비해서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다 곱셈할 줄 아시니까 뭐 모르시는 주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곱셈을 다양하게 제가 또 여러 가지 뭐 공식적인 접근하기도 하고 뭐 그림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접근하면서 저희가 이 곱셈을 통해서 어떤 사고 훈련을 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곱셈 나눗셈으로 해서 사칙 연산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